한덕수 총리께서 24일 날 탄핵 기각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거 되자마자 바로 그날 정부 청사에서 안보 상황을 점검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그 다음에 북사이버 공격에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트래픽은 이쪽이 더 많이 알 테니까 어떤 공격이 집중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상을 할 뿐이죠. 현재 상태를 보면요. 3월 17일부터 한미 첫 해상훈련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17일부터. 그리고 여기에 반발하고 뭐 같은 시기에 카디즈를 이제 그 카디즈를 러시아 군용기가 침범했죠. 이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 22일에 끝났어요. 그 사이 또 이제 중국은 서해 해상 구조물을 설치했고 우리 탄핵 기간 동안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씨 나라 꼬라지 진짜. 자 어쨌든 물리적 상황으로 따지면요. 우리가 3차 정찰 위성을 12월에 발사를 성공해서 날씨 상관없이 북한을 감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정찰 위성을 서로 경쟁하고 있거든요. 북한은 정찰 위성이 실패했는데 그래서 러시아가 10월쯤에 정찰 위성 기술을 이전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1월에 러시아와 본격 협력해서 이 속도를 내고 있는가? 요런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전 북한에 쌀을 보내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 짓거리는 건 저 북한의 핵무기를 만드는데 도와줘야 된다라는 걸로 들립니다. 미국 입장에서 뿐 아니라 한국 입장에서도 저희 북한에 돈을 보내준 이화영 사건에 대해서 대단히 위험한 내용들입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지금 메인이거든요. 핵의 3대 무기는 특히 핵탄두 만들었으면 그 핵탄두를 띄워서 대륙간을 이동한 ICBM 그리고 이걸 유도할 위성 그리고 핵 잠수함으로 이어집니다. 기술 탈취 영역들이 지금 현재 이 핵무기 3종 신기를 완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는데 공산권 해킹부터 천천히 한번 이야기하면서 시간 순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정도에는 서로 해킹을 했는데 사실 그때 공산권의 정부기관 해킹팀도 시작점이었고 미국의 사이버 사령부도 그 2010년 초쯤에 시작이 된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이합집산으로 막 그 DC에서 막 일본 해킹하고 뭐 이런 것처럼 중국 애들이 이합집산으로 백악관 해킹하고 그 다음에 쟤들이 도스 해킹 기법 공격 방법 만들어가지고 좀비 PC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도스를 해결할 솔루션 팔고 그냥 자기네들이 해킹 기법 만들고 자기네들이 솔루션을 팔아요. 그리고 디도스 만들고 그리고 디도스 솔루션 팔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회사화되고 이게 예전에 했던 게 잘못되었다 하고 중국 애들이 그만하기도 했어요. 근데 대다수가 또 이제 정부기관 해커 사이버 부대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산권에서 해킹팀을 본격적으로 키우고 일상적으로 해킹을 했습니다. 5IG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우리들끼리에는 감시 첩보 이런 걸 하지 않는다라는 그 개념이에요. 그럼 바꿔 말해서 동맹국들끼리는 서로 감시 첩보 다 합니다. 독일도 백악관 감청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메르켈 휴대폰 그 감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주로 평화의 시기에는 이 시기에 경제 첩보였어요. 자국 기업이 저쪽 국가의 프로젝트의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반대 국가의 그 프로젝트 가격이 얼마로 제시될지 그런 것들에서 도움을 주는 정도 수준의 경제 첩보가 일상이었는데 요즘 첩보는 기술 탈취, 전쟁, 뭐 이런 사이버 선동 이런 거에 거의 가까운 첩보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안다니에 우리나라 테러 처음 받은 거는 2009년 정도였고 안다니에 이런 것들 애초에 2017년에도 정말 많이 있었고요. 근데 제가 이 카페 처음 만들 때 보안 담당자는 직업이 거의 전무했어요. 새로 생기는 CISO라는 직업은 회사의 테크니컬 라이터, 기술 번역가가 보안직을 맡기도 했을 정도로 초기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직업 커리어 형태로 가는 게 아니라 직장 커리어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직무가 계속 순환보직도 돌아가고, 그리고 관리 사무직이 주로 많았던 때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거의 없죠. 그리고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인터넷 서비스 안정적이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라이엇 같은 경우에도 롤 서버도 심심하면 다운되고, 회사 안에서 전산하는 데였는데 외부 고객에게 그런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네트워크 자원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면은 심심하면 다운이 되고 은행 전산망조차도 제대로 잘 안 되던 시기예요. 그랬던 시기에 이제 이런 해킹들이 많았습니다. 이 중 제가 기억하기에 가장 오래된 조직은 라자루스고요. 뭐 이게 순서대로인데 최신 자료입니다. 근본에서 나온 자료. 라자루스, 김숙희, 안다리에까지 익숙한데 얘네 둘은 제가 보기에는 사칭해서 사회공학적 해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공학적 해킹하는 것 같고 진짜 제대로 뚫어서 공격하는 영역은 안다리에, 김숙희, 라자루스 요쪽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쪽이 예전에는 중국 IP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 해킹을 해왔는데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클라우드 혁명 이후부터 뭐가 달라졌냐면 공격자의 위치와 IP가 일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때와 가장 큰 차이는 이제 많은 곳이 인터넷 스마트폰도 고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서비스도 일상화되고 그리고 클라우드가 늘어나다 보니까 요즘 유럽을 해킹 많이 하거든요, 북한이. 그래서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유럽 해킹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전 세계적인 해킹을 하고 있어요, 얘들이.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본격적으로 사이버전이 쓰인 곳인데 통신망으로 물리적으로 파괴하고 국가 전산망을 해킹으로 마비시킨 다음에 공격을 시작했어요. 단기전으로 이 마비되었을 때 점령을 하려고 했던 게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복구는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링크가 도왔어요. 2022년 1월에 정부 사이트 마비시키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러우 전쟁이 2월에 일어났고 3월에 계속 이제 연합군이랑 사이버전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거 AI도 쓰이고 드론도 쓰이고 그리고 그 핸드폰 다 보급되어 있는데 그 핸드폰 가지고도 위치도 쓰이고 저런 정보들이 엄청나게 들어갔을 겁니다. 이제 그거 실전 경험 있는 쪽만 유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탱크의 무덤. 과거에는 이런 공격 전술적 혹은 테러의 형태를 취했어요. 근데 현재 북한이 하고 있는 건 기술 탈취, 자산 탈취, 정찰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게 가장 독특합니다. 이게 뭐다? 핵무기 만드는 용도. 이제 방산업계가 해킹당했다라는 영역 내용이 모든 팀을 다 동원해서, 그러니까 자기네들 해킹할 수 있는 팀을 다 동원해서 공격했다라고 나오는데 발견한 거는 2024년이고 2022년 10월부터 9월까지 기술 자료가 탈취되었다라는 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정세가 전쟁으로 넘어가는 북한발만큼 전 세계의 방산 해킹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보면 이게 대한민국 국가정보원과 독일 헌법보호청은 북한의 방산 분야 사이버 공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유럽 많이 해킹한다고 했잖아요. 유럽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방산 분야가 제일 센데 그쪽을 열심히 해킹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로 방산 기술을 해킹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인업계 관계자로 위장후 방산업체 직원도 해킹하고 하는데 이거는 글로벌로 협력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랑 그다음에 한국이랑 영국이랑 이렇게 협력해서 이야기하는데 얘들이 뭘 주로 해킹하더라? 공통사항이란 겁니다. 안다리의 사이버 첩보 피해 유형, 방산 분야, 군함과 전투함, 미사일 이런 것들, 항공우주, 그리고 핵, 원자력 발전소까지 포함. 아까 한수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엔지니어링, 조선해양 요런 것들 주로 해킹을 하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최근에는 뭐 하냐면은 건설 쪽 기술을 해킹합니다. 그래서 이건 한국이거든요. 여기 보면 건설 기계 분야 해킹 공격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 같은 이름 나오죠? 안다리에.
김숙희. 이거 전부 다 핵 만드는 거잖아요. 원자력 발전소 만드는 거고.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저기 폐기물 있잖아요. 그거 전부 국방부에서 관리하거든요. 목적이 딱 하나잖아요. 핵무기 만드는 거 지금 현재 다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자력 발전소도 건설회사에서 만들고 로켓 쏘는 것도 건설회사에서 다 준비를 하고 데이터 센터도 건설회사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2024년 6월 한수원 해킹. 그래서 원전 자료 70만 건 유출. 미 국방부 관계자가 워낙 해킹 많이 나오니까 이 말이에요. 미국의 사이버 취약점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돕는 셈이다. 네, 이게 2025년 2월입니다. 한국이 제법 보안이 센 편이에요. 이래 보여도. 근데 미국이나 저기 유럽이나 여기는 엄밀히 말해서 우리보다 그렇게 보안이 세다, 사이버 보안이 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한국도 이 정도인데.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언젠가는 저기 찢겨 나갈 거다. 미국이 보안이 세다는 건 특정 뭐 빅테크 이 정도나 센 거지.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 밀도적으로 따지면 좀 많이 뚫릴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여튼 그래서 인터넷이 찢겨 나갈 거다. 결국 중국이 접촉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쟤들도 미국의 여러 가지 서비스에 접속해서 AI 서비스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AI 서비스를 쓰면은 똑같이 그 자원을 이용해서 미국 자원을 이용해서 해킹을 하니까 그것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한덕수 총리 부재 80여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가상자산 해킹. 우선은 이거 외화벌이죠. 외화벌이. 두 번째, AI를 활용해서 미군 정찰 위장 취업 해킹입니다. 일단 위장 취업은 두 가지로 하는데 2022년부터 있었는데 요즘 AI를 활용 많이 해서 요렇게 예쁜 여자인 척, 그리고 난 중국에 있다. 그래서 미국 기업에 외조리 뜹니다. 그리고 언어적인 갭이 있기 때문에 그 언어적인 갭도 이 AI를 활용해가지고 해결합니다. 저는 학생들이 미국 진출이 힘들다고 징징대면 이걸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라오스에도 거주하고 인민민주주의 국가 중에 하나죠. 라오스. 미국 기업 위장 취업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2025년 3월 7일 최근에 나온 겁니다. 궁극적인 내부 위협 북한 IT 근로자. 이거 소스코드 다 들어가잖아요. 고소들 기술 직책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원격으로 고용해서 이 가짜 근로자들 뭐 위협하다. IT 노동자는 재능 있는 직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조직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특히 어려운 방면, 고용주가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가 있다. 그런 것들 쭉 해서 이 보고서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거는 저도 AI 돌리겠지만.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제 이거는 외화벌이라 치고 가장 최근에 드러난 거요. AI 활용해가지고 주한미군 작전 정보 탐색하고 있다. 요게 이제 탄핵 기간 동안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평화 시기처럼 국가기관 해커를 그냥 모른 척하고 봐주는 건 끝입니다. 원래 이게 서로 모두 해킹하고 첩보 찾고 이러기 때문에 모른 척하고 봐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중국에 공안부 직원과 이쪽을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다? 지금은 이제 중국 유학생 못 들어오게 하고 아예 오지마, 기업도 오지마 이러고 있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다? 너네 적국이다. 가상적국이란 거예요. 이거 대놓고 현상금 걸고 이러는 건 가상적국이란 거야. 즉 사이버전은 시작되었습니다. 모르는 척 넘어가는 건 이제 끝이에요. 신경이 이제 우리가 집중이 되는 건 계엄령의 명분이 종북 세력 척결이었고, 사실 지금 현재 이재명 미국에서 카다피 취급해요. 의회에 보고되고 그 다음에 정당 행사에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 저 처음 봤어요. 그 MBC가 인터뷰하려고 하니까 통일 전선 전략을 안다라고 하면서 거부하고,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자마자 긴급 NSC 소집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이 좀 집중되는 겁니다.